돼요. 어,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시스템 종류 중에서 마지막 강화학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이라고 하면 영어로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면서 매 에폭 짧은 시간 동안 보상을 통해서 최대한 보상은 최대로 하고 벌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계속 유도시키는 그런 방식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머신러닝 시스템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매 순간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리워드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괜찮은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시저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거를 저희 나라 말로는 이제 숙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숙달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숙달을 하는 것일까요? 숙달 전에는 잘 못하다가 코치가 도움을 줘서 혹은 제3자의 코멘트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자기 학습 방법을 수정해 나가고 그게 뭐 체육이든 어떤 뭐 특정 과목이나 전문 분야든 간에 점점점 잘하게 되는 게 숙달이지요. 그래서 시행착오 끝에 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숙달을 통해서 학습이 좀 더 극대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숙달의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숙달 전이 있다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behavior, 액션이 존재하게 되고 이 액션에 대해서 제3자가 혹은 전문가가 평가를 해주면 좋은 평가를 받은 동작을 계속적으로 항상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숙달된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 숙달의 메커니즘을 컴퓨터가 인공적으로 지능을 갖게 하는 과정에도 활용을 해보는 것이 그리고 구현을 해보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행동으로 얻어진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는 법을 익혀 나가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는 그 전의 상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상태를 변형시켰을 때, 즉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좋은 결과인지 아닌지를 리워드라고 하는 보수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변할 때에는 새로운 상태가 여러 개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상태를 선택할 것인가, 결국에 그 상태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행동 가치가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강화학습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태와 보수와 행동 가치가 같이 맞물리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Q러닝이라는 것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러닝이라고 함은 두 개의 테이블이 일단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을 활용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 중에서도 메인 이퀘이션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Q러닝의 흐름이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Q러닝에는 어떤 테이블이 두 가지가 주어지느냐, 일단 처음에 행동 가치,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리워드, 에버리지 리워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Q 값에 대한 테이블, 행동 가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가치 테이블은 장래 보수에 관련된 것이고 맨 처음에는 초기값 0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이제 학습을 하면서 스테이트 변화에 따라서 이 Q 값에 대한 테이블은 초기값 0에서 어떤 특정 값으로 매번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테이블로는 이제 보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리워드 값이 아니고 당장 내가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리워드가 있을 것이냐를 고려하는 게 보수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에서도 Q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은 내가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를 변화시키면서 이런 액션을 할 때 당장 어떤 보수를 받게 되고 또한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트가 잠재적으로 가진 장래, 즉 중장기적인 리워드, 에버리지 리워드는 어떻게 되는지
하이브리드 값으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람이든 컴퓨터든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내가 어떤 스테이트로 움직일까? 근데 과연 그 스테이트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리워드를, 즉 이득이 얼마나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떤 이득, 리워드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로컬 베리어블과 그쵸? 글로벌 베리어블을 하이브리드 시켜가지고 에버리지 값으로 고려하는 이런 숙달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때문에 강화학습은 성능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런 모든 용어와 문장과 설명을 딱 하나의 메인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은 사실 강화학습, Q러닝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각자 비전공자 학생분들이 각자 전공에서 조금 3, 4학년 때 고차원적인 과목을 듣게 되면 최적화 이론이라는 거를 순수하게 최적화 이론을 배우실 때도 있고 혹은 본인 전공에서 응용 예시를 통해서 최적화 이론을 접하게 되실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런 최적화 이론, 옵티마이제이션 시어렘 중에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지금 상태만이 다음 상태를 결정한다는 마코브 프로퍼티에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은 것인지 디시전 프로세스를 관찰을 해서 최적의 값을 내는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이론과 일맥상통하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러닝 알고리즘은 일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S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현재 S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있는데 지금 요 S라고 하는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 행동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액션을 취했을 때 당장 얻을 수 있는 리워드 값과 그 다음에 뒷부분은 플러스 중장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즉 얻을 수 있는 리워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건 현재 스테이트고 요 S에서 S 프라임이라고 하는 넥스트 스테이트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넥스트 스테이트에서도 역시 Q러닝 알고리즘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다양하게 액션을 취할 수 있을 텐데 그 액션별로 리워드 값이 주어질 테고 그것의 최종 에버리지 값, 결과 중장기적인 에버리지 값 중에서도 최대값을 학습률과 곱해서 즉 가중치 역할을 하면서 Q러닝 알고리즘의 최종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S라고 하는 스테이트에서 지금 이런 액션을 취할 건데 그 액션을 취했을 때 당장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중장기적인 이득이 각각 얼만큼의 포션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그 액션에 내가 의미를 부여할지 이런 제가 말로는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설명한 이 모든 케이스들을 함축시켜가지고 간략하게 클리어하게 클로우즈 폼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 수식이고 이 수식을 알고리즘화해서 말로 표현을 하든 슈도코드로 표현을 하든 뭐 파이썬이나 다양한 랭귀지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 강화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정의, 필요 요소, 종류 그리고 알고리즘의 핵심 이 클로우즈 폼의 이퀘이션을 꼭 노트에다가 스스로 많이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고 혹은 워드에다 직접 타이핑하고 싶으신 분들은 워드 타이핑하시고 혹은 눈으로 자꾸 접하시면서 스스로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셔가지고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꼭 본인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본인이 졸업 전후에 뭐 다양한 연구실 혹은 뭐 회사 연구소 인턴 혹은 졸업하고 졸업 준비 뭐 국내외 회사 인터뷰 석사 박사 연구실 인터뷰 모두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딥러닝에 이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도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알고리즘 Q러닝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리워드 테이블, 보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스 테이블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쵸?
처음에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당장 보수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기록하는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 전공 문제든 아니면 저희 인공지능 개론에서 기초 예제든 뭐 실생활 속의 고차원적인 예제든 강화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이럴 때는 보수 테이블에 보수 값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값이 주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강화학습으로 풀 수, 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현실성과 가능성과 구현 측면에서 이런 보수 테이블이 주어질 수 있다면 강화학습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반면에 Q값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가치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장래에 얼마나 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기억하기 위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했을 때 매번 요 Q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엔 요 Q 값이 적절한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최적화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Q 러닝의 흐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라고 하는 상태에서 A라고 하는 행동을 취하고 그랬을 때 그 넥스트 스테이트가 S 프라임이죠. 그래서 다음 상태인 S 프라임으로 이동할 때마다 앞서 설명드린 요 위식을 따라서 Q값 테이블이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 녹색 부분의 감마라고 하는 거는 할인율, 학습률, 가중치라고 저희가 용어를 이름을 붙였고요. 새로 이동하는 곳의 보수를 전체적인 포션 100% 중에서 몇 퍼센트 혹은 0과 1 사이 값으로만 정교화해서 고려했을 때 뭐 0.4, 0.6, 뭐 0.7 각각 어떻게 고려할지를 어느 정도 고려할지를 가중치를 얼마나 둘지를 고려할 때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없다면 장기적인 리워드 값에 좀 더 의미 부여를 크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 감마라고 하는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두게 되면 전체 중에서 요 장기적인 리워드 값을 얼마나 고려할지 크게 고려할지 작게 고려할지 즉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Q러닝, 즉 강화학습의 정의와 그리고 강화학습에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그리고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에서도 메인 파트가 되고 핵심 클로즈 이퀘이션 폼을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봇에게 양팔을 들리게 하는 간단한 인공지능 과제가 있을 때 이런 강화학습을 이용해 가지고 점점점 어떻게 숙달을 시켜서 인공적으로 지능을 갖게 하면서 최적의 성능을 내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제를 살펴보기 앞서서 지금 영상 충분히 플립드 러닝으로 많이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개인 노트, 워드 파일 혹은 스스로 생각, 다양한 공부 방법으로 본인의 개인 맞춤형으로 플립드 러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곧 뵐게요.